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2단계 해킹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2단계 해킹 시리즈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커버 로스팅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 로스팅 공격이라는 거는 이 커버 로스라는 이 인증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특히 이제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커버로스의 이 프로토콜 디자인적인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을 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로스팅 자체가 뭐 CV가 붙어 있고 뭐 취약점이 있고 뭐 제로데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프로토콜, 커버로스라는 프로토콜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을 하는 공격 기법일 뿐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로스팅 공격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커버로스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이 커버로스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총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커버로스 사용자 인증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려면 거의 대학교 한 학기 수업을 만들어도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이 6단계의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로스 이 6단계 이 유저 인증 프로토콜에는 총 3개의 이제 중요한 워크플로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3개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쌍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3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증, 두 번째는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증 단계에서는 이 유저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나는 이런 유저다라는 거를 이제 이 어센티케이션 서버한테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유저는 내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티켓 그랜팅 티켓이라는 TGT를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부터 받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커버로스로 따지면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인데, 뭐 어차피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그냥 도메인 컨트롤러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DC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용자 인증을 마치고 TGT를 유저는 받게 됩니다. 그럼 이 TGT를 받고 유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준비 단계에서는 이 유저가 접근을 하고 싶은 네트워크 서비스 있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SPN이라는 걸로 이제 이제 유저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들이 있는데,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정 이름, 예를 들어서 MSSQL, 그리고 서비스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 예를 들어서 sql.choi.local, 그리고 현재 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포트 뭐 1433 이런 걸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유저로서 나는 이 MSSQL이라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 호스트에서 이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TGT를 드릴게요. 내 TGT를 줄 테니까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티켓이라는 거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고, 그리고 그래 여기 서비스 티켓 받아가 하고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가 유저한테 서비스 티켓을 주는 게 바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저는 지금 현재 TGT도 있고 서비스 티켓도 있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통해서 실제로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요 서비스, 그리고 요 호스트, 그리고 이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 서비스에 바로 자신의 TGT,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 티켓을 주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뭔가 좀 프로토콜적인 결함이 발견이 됩니다. 유저가 이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서비스 티켓을 요청을 하는데, 이 티켓 그랜팅 서비스 TGS는 이 유저가 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서비스 티켓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RFC 같은 거를 읽으면서 찬찬히 알아볼 텐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커버로스는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권한 자체는
커버로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GS는 특정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가려고 하니까 서비스 티켓을 나한테 줘 라는 이 요청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서비스 티켓을 반환을 해줍니다. 이 유저한테. 이 유저가 권한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서비스 티켓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유저가 이 서비스 티켓을 무조건적으로 반환받는 게 왜 나쁘냐? 그걸로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볼 거는 KRB TGS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네 번째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이 서비스 티켓을 반환하는 그 이제 메시지 포맷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네, 여기랑 여기는 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알아보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오른쪽 박스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서비스 티켓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가 유저한테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 티켓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사실 요런 이제 조그만한 정보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바로 요겁니다. 요 서비스 티켓이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티켓을 암호화하는 키가 뭘까라고 본다면 이 서비스 오너, 그러니까 서비스 계정의 NT 해시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티켓이 유저가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환받는 이 서비스 티켓은 이 서비스 계정의 비밀번호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계정을 뭐 mssql@choi.local이라는 말 그대로 도메인 유저입니다. 네, 말이 서비스 계정이지 도메인 유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유저의 비밀번호로 이 서비스 티켓이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요게 지금 유저, 그러니까 뭐 저희로는 이제 공격자죠. 이 공격자한테 이 서비스 티켓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 유저는 공격자한테 들어갔죠. 그죠? 이 유저한테 반환이 됐어요. 그럼 이 유저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서비스 티켓을 메모리상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이 서비스 티켓이 이 서비스 계정에 지금 비밀번호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된 거를 브루트포스 공격을 통해서 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유저의 이제 비밀번호가 그냥 패스워드였어. 네, 8자리 그냥 패스워드였어. 그러면은 서비스 티켓을 추출을 해낸 다음에 이 서비스 티켓을 이제 복호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복호화를 해. 뭐 비밀번호가 1, 2, 3, 4인가? 복호화가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패스워드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1, 2, 3, 4는 맞는 키가 아니니까 안 되죠. 1, 2, 3, 4, 5인가? 요것도 안 됩니다. 패스인가? 요것도 안 돼요. 그럼 패스워드로 복호화가 되나? 라고 실제로 복호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복호화가 진짜 됐어. 왜냐하면 이 서비스 티켓은 이 서비스 오너의 비밀번호로 더욱더 더 얘기하면 이제 비밀번호의 이제 NT 해시 포맷인데 어쨌든 그냥 비밀번호라고 할게요. 이 비밀번호로 암호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추출해서 브루트포스를 하다가 1, 2, 3, 4도 안 되고 1, 2, 3, 4, 5도 안 되고 패스도 안 되는데 패스워드로 복호화를 시도를 해보니까 갑자기 서비스 티켓이 복호화가 성공이 되면서 덜컥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공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바로 이 서비스 계정의 이름과 mssql@choi.local이라는 서비스 계정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비스 티켓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반환을 받은 다음에 이 도메인 컨트롤러는 무조건적으로 서비스 티켓을 반환해 줘야 되니까 이 서비스 티켓을 메모리상에서 추출을 해서 이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돌려서 이 서비스 계정의 플레인텍스 평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공격이 바로 커버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의 이제 도메인 어드민 권한으로 커버로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도메인에 있는 모든 이 SPN, 제가 이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냥 서비스 계정들을 향해서 서비스 티켓들을 얻어오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 티켓들을 얻어오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 계정이 SQL admin이라는 계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SQL dude라는 계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 티켓을 얻어왔고 그것을 메모리상에서 추출한 게 바로 요런 형식의 이제 문자열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hum.txt라는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해시캣으로 저희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받아왔던 이런 이제 서비스 티켓들을 지금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막 돌리는 겁니다.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막 돌리다가 요 평문 비밀번호로 복호화를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이 서비스 티켓이 이제 복호화가 성공적이더라. 그 말은 즉슨 이 SQL admin이라는 서비스 계정의 평문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123bang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SQL admin이라고 하고 이 실제로 저희가 찾아낸 평문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면은 성공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워드 expired, 그러니까 패스워드 그게 지나가지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expired 된 거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쪽에서 찾았던 요 SQL dude의 이제 이 평문 비밀번호 패스워드 123bang이 실제로 성공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SQL dude 그리고 이 평문 비밀번호를 치면은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서비스 계정의 평문 비밀번호를 커버로스팅 공격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와이어샤크 이 패킷을 한번 뜯어봐도 이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TGS request 세 번째 이 커버로스 인증 단계에서 세 번째 그리고 TGS response 이 커버로스 인증 단계에서 네 번째였죠. 네, 아까 전에 요거 KRB TGS response 여기 이제 네 번째였는데 여기 안에 서비스 티켓이 들어 있었죠. 아까 전에 그거를 지금 저희도 이렇게 패킷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퀘스트에서는 서비스 이름, 내가 요 서비스, 요 SQL admin이라는 유저의 서비스 티켓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비스 티켓은 무조건 반환한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SQL admin이라는 유저의 이 서비스 티켓을 너에게 반환해 줄게 하고 여기 이제 encrypted part 요거를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 encrypted part는 뭐다? 바로 요 SQL admin 유저의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 더 정확하게는 이제 NT 해시인데 어쨌든 그 비밀번호의 NT 해시로 이제 암호화가 돼 있었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깨가지고 이 SQL admin 유저 그리고 SQL dude 유저의 평문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바로 RFC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찾아볼 RFC 같은 경우는 이제 412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쭉 내리다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KRB TGS Wrap 요 네 번째 바로 이 서비스 티켓을 포함하고 있었던 요 메시지 포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4.2의 KRB KDC Wrap 그러면은 이 메시지 포맷의 이름 자체는 요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KRB AS Wrap 요거는 이제 두 번째였고 요거는 KRB TGS Wrap 저희가 알아볼 네 번째 바로 요 네 번째 KRB TGS Wrap 요 메시지 포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이 메시지 포맷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유저 이름이나 저희가 이제 encrypted blob 혹은 encrypted data라고 하는 요 이제 왼쪽은 좀 안 볼 거고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티켓에만 집중을 할 거고 요 서비스 티켓이 바로 이 서비스 오너 혹은 요 서비스 계정의 NT 해시 패스워드로 암호화가 돼 있었다. 요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티켓을 조금 더 위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뭔가 되게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을 할 거는 여기 다섯 번째 티켓에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요 KRB TGS 랩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요 티켓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티켓에 내려가 보면은 newly issued ticket, 그러니까 새롭게 이슈된 티켓, 새롭게 발급이 된 티켓이다.
그러면은 그 티켓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5.3.1로 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5.3.1로 가면 되겠죠. 5.3.1에서는 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티켓이 두 종류였죠. 하나는 TGT, Ticket Granting Ticket이라는 TGT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서비스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서비스 티켓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바로 이 서비스 티켓 자체가 이 서비스 계정의 NT 해시, 서비스 계정의 패스워드의 NT 해시 포맷으로 암호화가 돼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the encoding of encrypted ticket part is encrypted in the key shared by Kerberos and the end server. The server's secret ke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encrypted ticket part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이 티켓에서 중요한 그리고 암호화가 되어 있는 이 티켓 파트는 바로 서버의 시크릿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프로토콜에서 나왔고 이 커버로스 프로토콜을 액티브 디렉토리에 적용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서버 시크릿 키로 서비스 티켓을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서비스 계정 그러니까 뭐 SPN인데 어쨌든 그냥 서비스 계정이라고 부를게요. 이 서비스 계정의 패스워드 NT 해시 포맷으로 이 서비스 티켓을 암호화한다라는 형식으로 이 커버로스 인증 프로토콜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아까 전에 이 커버로스팅 공격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가 뭐였죠? 이 서비스 티켓을 요청을 했을 때 이 티켓 그랜팅 서버가 이 유저가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안 한다라고 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서비스 티켓 원해? 서비스 티켓 받아가. 요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커버로스의 디자인적인 프로토콜 디자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RFC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섹션 10번이 이제 Security Considerations가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by itself, Kerberos does not provide authorization. 커버로스는 이제 프로토콜 상 이제 유저의 권한 체크 혹은 permission 체크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application should not accept the issuance of a service ticket by the Kerberos server as granting authority to use the service. Since such applications may become vulnerable to a bypass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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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예요. 바로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서비스 티켓을 KDC, 그러니까 도메인 컨트롤러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 유저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가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은 서비스 티켓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에서 이 유저의 권한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이루어질 때 유저의 권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커버로스 프로토콜은 유저의 권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RFC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실습에서 사용했던 코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속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재 도메인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 유저가 있느냐, 그러니까 checks for service user.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찾아냈던 거는 뭐 SQL admin도 있었고 SQL dude라는 이제 요 유저도 있었는데 요 이제 서비스 계정,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서비스 계정이 아니라 이제 유저 계정들 중에 SPN이라는 Service Principal Name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서비스 계정들을 찾는 건데 이 서비스 계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LDAP 쿼리를 날립니다. 그래서 LDAP 쿼리를 정확히 어떤 것을 날리느냐, 이것은 이제 search filter를 보시면 되겠는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제 search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LDAP에다가 날리면은 LDAP에서 우리 도메인에서 현재 SPN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계정은 SQL admin과 SQL dude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라고 요거를 이제 응답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계정들을 찾았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바로 서비스 티켓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티켓을 요청하는 거는 조금 더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서비스 계정들, 여기에서는 SQL 애드민과 여기서는 SQL 애드민과 SQL 두드죠. 모든 이제 SPN이 설정이 되어 있는 서비스 계정들을 상대로 우리는 get Kerberos TGS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티켓을 받아오는 겁니다. get service ticket of SQL admin, SQL dude.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티켓을 TGS를 통해서 받아오는 것이고 그 서비스 티켓은 이제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커버로스라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커버로스팅이라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커버로스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커버로스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의 디자인적인 취약점 혹은 뭐 디자인적인 결함을 이용을 하는 공격이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천적으로 이 커버로스팅이 불가능하게 커버로스 프로토콜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지 않는 한 이 커버로스팅이라는 공격은 항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방법보다는 이제 커버로스팅 공격을 대단히 어렵게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GMSA를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서비스 유저들, 그러니까 이 SPN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서비스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막 한 40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러면은 아무리 복호화 브루트 포싱을 해도 40짜리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안 되니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유저들의 이제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 GMSA라는 거를 뭐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GMSA라는 걸 도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커버로스팅이라는 공격 기법 자체는 이 프로토콜의 디자인 자체를 공격을 하는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안에서 이제 이런 공격 기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프로토콜의 디자인 자체를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커버로스팅에 대해서 뭐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실습도 조금 해보고 코드도 알아보고 뭐 RFC도 읽어봤는데 뭐 해킹이 뭐 대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물론 뭐 CTF하고 이런 것도 해킹인데, 네,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실전 보안이랑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네, 실제 보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해킹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이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